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우리 사업이 망하면 엄마 손주들도 길거리에 낳는 거예요. 목소리가 잔뜩 격앙되어 있었지만 전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서야, 이제 더는 없어. 엄마한테 남은 돈은 이제 단 한 푼도 없어. 장난치지 마세요. 엄마가 그 돈 평생 모은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뻔히 알면서. 엄마는 우리 편 아니었어요?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제게 의지하는 줄로만 알았던 제 딸과 사위는 사실 저를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4이 된 김윤희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제 마음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아픕니다. 평생을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26이라는 어린 나이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딸 민서가 고작 3살 때였죠. 남편이 남긴 건 낡은 트럭 한 대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그리고 빚뿐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어린 민서의 손을 잡고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널 책임질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남부럽지 않게 키울 거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남편의 낡은 트럭으로 야채 장사를 시작했죠. 새벽부터 일어나 동대문 시장으로 달려가 가장 싱싱한 야채를 떼왔습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옷이 흥건했고 겨울에는 손발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민서의 환한 웃음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10수년을 악착같이 일한 덕분에 민서는 남부럽지 않게 자랐습니다. 원하는 대학에도 보냈고 늘 깨끗하고 예쁜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였죠.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공부하는 걸 아는지 민서는 학과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졸업할 무렵에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작은 회사에 취직도 했죠. 민서가 29 되던 해에 결혼하고 싶다며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준혁이라는 청년이었죠. 준수한 외모에 말도 조곤조곤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어머님, 민서한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 될게요. 믿어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민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둘은 결혼했고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서울에 작은 신혼집을 사주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가진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지만 제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시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준혁이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더군요. 준혁이 오빠가 아이템이 있다고 하네. 회사 생활은 적성에 안 맞는데. 엄마, 우리 둘이서 작게 시작해보려고. 도와줄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덜컥 겁이 났지만 제 딸이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삶의 마지막 남은 평화였다는 것을요. 처음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사업이 점점 규모를 키우더니 2달에 한 번씩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큰 계약이 잡혔는데 급하게 자금 융통이 필요해서. 엄마, 거래처 대금이 좀 늦어져서 그러는데 급한 불만 좀 꺼주면 안 될까? 처음에는 이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돈을 아끼지 않고 퍼부어주기 시작했죠. 신혼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모자라 제가 평생 힘들게 모아온 예금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이 잘 살면 되는 거야. 나중에 다 잘 되면 갚는다고 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동네 친구들에게도 자랑을 해대기 일쑤였죠. 우리 사위가 말이지 정말 똑똑해. 큰 사업한다고 서울로 갔는데 돈을 쓸어 담는단다. 나중에 크게 성공하면 나 호강시켜준다고 하더라. 친구들은 그런 제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윤희 씨, 정말 부럽다. 우리 아들은 아직도 취직도 못했는데. 세상에 그런 효자 사위가 다 있네. 역시 자식 농사는 잘 지어야 해. 하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했습니다. 돈이 넉넉해서 준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 역시 노후를 위한 자금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전 괜찮았습니다. 제 딸과 사위가 잘만 살면 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사업 확장하려고.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엄마, 혹시 남은 땅 있지? 남편에게 물려받은 제가 살고 있던 낡은 집과 밭이 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민서가 한 번도 먼저 돈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의 부탁으로 연락을 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응, 아직 있지. 그런데 그건 엄마 마지막 남은 재산인데. 엄마, 우리 둘째도 생길 텐데 엄마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안 돼? 우리 아기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야 우리 아기도 나중에 엄마처럼 멋진 할머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래, 내 딸이 행복하면 됐지. 그 순간 제가 평생 모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들었지만 제 딸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 모은 돈과 마지막 남은 땅까지 팔아 아들 부부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벌고 저를 호강시켜 주겠다는 말만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 후로 민서와 준혁이는 점점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도 자주 오고 명절에도 꼬박꼬박 찾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재훈아, 이번 추석에는 내려오지. 엄마가 좋아하는 송편도 만들었고. 엄마, 죄송한데 이번에도 좀 힘들 것 같아요. 해외 출장이 있어서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명절마다 혼자 텅 빈 집을 바라보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밤을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걸까? 그런데 얼마 전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회사에 큰 계약이 잡혔는데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 돈이 그들의 사업 자금으로 쓰였을 텐데 벌써 돈이 모자란다고. 민서야, 엄마는 이제 줄 돈이 없어. 마지막 남은 땅까지 다 팔아서 너희한테 줬잖아. 그 말에 민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엄마,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뻔히 알면서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후로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서의 인스타그램을 검색해봤습니다. 민서가 예전에 저에게 알려줬던 계정이었죠.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민서와 준혁이가 찍은 셀카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드디어 이룬 꿈.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왕국을 건설할 거야.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밑에 달린 댓글들. 민서야, 대박이다. 언제 이렇게 사업을 키웠어? 부럽다. 나도 너처럼 멋진 아내이자 엄마가 되고 싶다. 준혁 오빠, 축하해. 드디어 꿈을 이룬 것 같아서 너무 기뻐. 그들의 댓글을 보면서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았는데 그들은 저를 속이고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민서와 준혁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니야, 내가 오해한 걸 거야. 민서가 아무리 그래도 나를 속일 리는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띵동. 초인종을 누르자 민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민서야,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값비싼 명품 가방과 고급 와인, 그리고 최신식 가전제품들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 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샀다는 생각에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서야, 엄마한테 돈이 없다고 했는데. 아, 엄마, 그게. 저희가 이사하고 나서 집을 꾸미느라
그런데 인스타그램에는 사업이 잘 된다고 올렸던데 그 말에 민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준혁이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때 준혁이가 제 앞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건 맞아요. 그런데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잠시 거짓말하지 마. 장모님, 저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스타그램에 올린 건 다 뭐야? 해외여행은? 명품은? 장모님, 그건 저희가 힘내려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너희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구나. 엄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다 팔아서 너희한테 줬는데. 엄마, 그건 다 된 일 가지고 왜 그래? 그 순간 준혁이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저희가 장모님한테 받은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후회하시면 안 되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저를 마치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너희한테 나는 뭐였니? 돈 주는 기계였니? 제 질문에 민서와 준혁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용서해서는 안 되겠다고요.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을 살자.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중에 후회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세요. 제가 혹시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자발적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딸과 사위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니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소송까지 가서라도 제 돈을 되찾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서 자발적인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겠죠. 저는 변호사님의 말에 따라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민서와 준혁이에게 송금했던 기록, 그리고 민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과 게시글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증거를 모을수록 제 마음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과 며느님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희에게 그런 큰 돈을 줄 필요가 없었다. 저희는 강요한 적이 없다. 어머님께서 자발적으로 준 돈이니 갚을 의무는 없다.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과 사위의 모습이었나.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저를 우습게 생각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소송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저를 우롱하는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민서와 준혁이는 더 이상 저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엄마가 얻을 게 뭔데? 엄마, 우리 사업이 망하면 엄마 손주들도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그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지금쯤 미안하다고 울면서 무릎을 꿇었을 텐데. 저는 그들의 본심을 알게 되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돌려줄게. 이제 더 이상 엄마는 너희를 위해 살지 않을 거야. 엄마,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한테 준 돈은 너희가 갚아야 할 빚이야.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된 것뿐이야. 그 후로도 그들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애원하고 협박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너희가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엄마도 너희한테 똑같이 해줄 거야. 결국 법정에서 만난 민서와 준혁이는 판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어머니께 돈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주신 돈입니다. 네, 판사님. 어머니께서 저희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하지만 저는 그들의 거짓말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억 원을 지급하라. 판사님의 단호한 판결이 내려지자 민서와 준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를 부르는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민서와 준혁이는 저를 찾아와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10억을 갚아요? 저희는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제야 진심으로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야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 말에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럴 수 없어요. 저는 엄마의 딸인데. 딸? 방금 전까지 엄마를 돈 주는 기계라고 생각했던 딸이 이제 와서 딸이라고. 너무 늦었어.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너희가 준 돈으로 산 거야. 너희가 갚아야 할 빚이야. 이제부터는 너희 힘으로 해결해. 그 후로 저는 그들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민서와 준혁이는 저를 찾아오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지만 저는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으로 찾아왔을 때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너희가 엄마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구나. 그들은 결국 집 앞으로 찾아와 제게 쪽지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저희도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겠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들의 쪽지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민서와 준혁이의 삶은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10억 원이라는 빚은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사업은 결국 문을 닫았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호화로운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월세방에서 살아요. 민서에게서 온 문자를 읽는 순간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로도 민서는 제게 종종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준혁 오빠도 투잡을 뛰기 시작했어요. 그 문자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그들이 이제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저는 동네 마트에서 민서를 마주쳤습니다. 예전에는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던 민서가 이제는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를 본 민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그 말에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때 엄마한테 했던 말.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민서야, 괜찮아. 엄마는 이제 너희를 용서했어. 하지만 용서와 용돈은 별개다. 이제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아가야 해. 민서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보였던 진심 어린 반성 때문이었죠. 그래, 이제야 내 딸이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그 후로 저는 민서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민서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그녀의 근황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작은 가게를 차렸어요. 엄마, 저희 아기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소박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민서와 준혁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옷을 입고 왔더군요. 엄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들어와. 거실에 앉은 그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준혁이가 입을 열었죠.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희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돈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응, 이제야 알았구나. 준혁이의 말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했던 말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저희가 어머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님께서는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못된 딸이었는지, 엄마가 저희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민서야. 엄마는 이제 너희를 용서했어. 정말요, 엄마? 정말 저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응.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 엄마,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민서의 물음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할 수 있어. 엄마가 옆에서 지켜봐 줄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엄마에게 의지하지는 마.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로도 민서와 준혁이는 저를 종종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죠. 나이가 들어서 무슨 카페야. 엄마, 이제 좀 쉬어. 엄마는 이제까지 충분히 고생했잖아. 주변 사람들의 만류도 있었지만 저는 제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제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카페를 차렸다는 사실에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윤희 씨, 정말 멋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네, 저도 늦은 나이지만 제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동네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향긋한 커피 향을 맡는 순간 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민서와 준혁이가 제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다. 우리가 언제 이런 곳을 차렸대? 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을 담아 이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어머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던 딸기 케이크예요. 그들이 들고 온 케이크를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우리 딸이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네. 제 말에 민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야 알았어요. 가족이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응, 엄마도 이제야 알았단다.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제야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서 제 마음은 기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 제 딸과 사위에게 모든 것을 잃었던 김윤희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결국 그들은 제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남겨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죠. 이제는 더 이상 딸과 사위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매일 아침 향긋한 커피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동안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딸과 사위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